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안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백 교수님, 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최서원이죠. 최서원으로 바뀌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최순실 씨가 독일의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독일에서 돈 세탁했다. 네. 이런 주장을 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가지고 지금 23일 오늘 수원지법 형사 19부에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안 의원 측은 이런 공소 사실을 부인한 거죠. 네, 이제 지금 내용이 뭐냐면 2016년도 뭐 국정농단 사건 때 그 당시 최순실, 개명해서 최서원 씨라고 예. 지금 돼 있죠. 이 당시에 안민석 의원이 유튜브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여러 매체에 이제 출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독일에 네. 이 빼돌린 기업만 수백 개다. 네. 뭐 사실 이 아무리 페이퍼 컴퍼니라도 몇 개라고는 모르지만 몇백 개의 기업체를 빼돌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 무기 관련한 록히드 마틴 그 회장을 만나서 최서원 씨가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이걸 도입을 관여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계좌,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라든가 또 해외 도피범들이 보면 스위스 계좌에 이제 익명으로 그 차명이나 익명으로 이제 많이 입금을 해놓는 이런 내용인데, 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한 한국의 기업의 돈이 최순실 관련한 돈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17년 심지어 1월달에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검사가 직접 자금 세탁에 대한 걸 수사를 또 하고 있다. 네. 이런 형태로 엮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 경찰에서 수사를 쭉 했습니다. 고소를 한 이후로. 예. 근데 독일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동안에 안민석 의원이 주장했던 라디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매체에 주장했던 게 상당히 허위로 밝혀졌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주라.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 최순실 씨의 공익적 목적의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한 거지, 최순실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공소 사실을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통망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통 우리가 정통망법이라고 해요. 예. 여기에 보면 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통신, 휴대폰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뭐 어떤 전파를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안민석 의원 하면은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인 사람으로, 벌인 의원으로 너무 유명한데, 뭐 이번에 낙선을 또 했죠. 낙선이라기보다는 공천에서 탈락을 그러니까 해버렸죠. 어쨌든 컷오프 된. 예, 컷오프 됐죠. 네. 오산에서 5선 의원을 했는데 6선 해갖고 국회의장까지 꿈을 꾸다가 지금 컷오프 된 거죠. 깨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안민석 의원이 그 당시 국정농단 사건이 나니까 독일로 쫓아가고 오고 하면서 가서 자기가 독일 검찰도 만나보고 그 현지에 우리 교민들도 만나보니까 이 최순실 씨가 그쪽에 페이퍼 컴퍼니를 수백 개 만들어갖고 수조 원의 돈을 돈 세탁했다. 빼돌려가지고. 이런 주장이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근거라는 게 조금이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최서원 씨라든가 그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수감 생활 중인데, 그 딸 정유라에 따르면은 최서원 씨가 돈이 없어갖고 정유라도 지금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수조 원 돼 있었으면 그럴 어려움을 당할 리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공익적 목적이다. 뭐 공익성이 전혀 없지는 않죠. 그때 워낙 크게 문제가 터진 사건이었으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입장에서 현지 사정도 좀 알아볼 겸 해서 가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뭐 들었던 일들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완전히
사실과는 다른 침소봉대 네. 과대포장을 한 건데 이게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공익을 실현한 그 어떤 목적, 의도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 같으면 예. 사실은 이제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죄가 사실은 각하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 그 입법성이 조각이 되는 그런 예. 사유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최소원 씨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명예를 상당히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한 것처럼 이 지금 독일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방문을 했다 손 치더라도 명확한 근거나 자료에 의한 그런 어떤 의혹을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최순실 씨 개인에 대한 최소원 씨 개인에 대한 의혹을 침수봉대를 해가지고 소위 가대포장을 해서 엄청난 어떤 수조 원의 돈을 빼돌렸다거나 아니면은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뭐 수백 개 기업에다 또 빼돌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또 그 로키드 마틴 회장이 우리나라 그 사드 고고도 미사일이죠. 사드. 이거에 관여해서 몰아주기 계약을 했다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 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에 개입을 했다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 거였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범주 안에 있는 들어있는 의혹 제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나치게 침수봉대나 가대포장을 해서 이런 걸 사회에 퍼뜨렸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개인에 대한 네이밍을 소위 말하면 그 퍼뜨리기 위한 것이고 또 본인의 어떤 그 명예욕이나 가시욕 이런 게 오히려 더 크다라는 거죠. 자신은 정치적 이익을 그렇죠. 도모하기 위한 네. 것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정치적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크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찰도 이런 부분에 이 공소를 제기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냐 아니면 사적인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해서 그렇죠. 판단을 하리라고 보는데 또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안 의원의 발언 이후에 한국 검찰이 최 씨 관련 수사를 독일 측에 공조 요청을 하는 그런 문서를 접수도 시켰고 일부 자산까지 실제로 압류하지 않았느냐. 특히 그 당시 최순실의 그런 자산 문제는 전국 국민적, 전 국민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장에서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국민의 열망을 대변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관계가 먼저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떤 그거에 따라서 허위 사실이든 어쨌든 그것에 따라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우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사실 그렇죠. 생각부터. 이제 국정농단에 있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개입 사실 뭐 국민들이 알고 있죠. 물론 의혹 부풀리기 하는 부분이 수사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추세이긴 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독일 검찰에서 일부 뭐 말이라든가 독일 검찰 그 독일 국가 내에 있는 일정한 어떤 그 부정적인 자금에 대한 한수를 한 거는 그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10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천이나 만으로 이렇게 부풀려 버리는 행태 이거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국회 내에서 탄핵 소추를 당하지 않는 발언이었다면 또 모르는데 국회 밖의 발언 아닙니까?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 신분이면서 라디오라든가 TV라든가 그다음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개인의 어떤 명예에 관련한 심각한 손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허위의 사실, 허구의 사실을 의혹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애단을 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향후에 상당한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논쟁이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공익적 목적의 실현성보다는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네이밍을 위한 이런 어떤 그 주장이나 발언이 더 크지 않았느냐 하는 쪽에 이 기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선 의원이 발언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안 의원의 행태는 공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익,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조작적인
그런 언행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익을 네. 훼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사안에 의혹 제기를 해서 그게 수사가 돼가지고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공익적 목적 실현의 어떤 발언이다,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근거라든가 자료라든가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막연한 이런 허위의 사실을 주장함으로 해서 아무리 그 유죄의 취지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과장되거나 과대포장된 이런 어떤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자체는 법률적으로 봐도 상당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실 적시 내지는 허위 적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령 사실 적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통망법을 보면 처벌을 받거든요. 예, 사실 적시도 받죠. 허위의 사실 적시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굉장히 그 높은 형량이 그 적시가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 발언이 아닌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의 발언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 발언이다. 이런 쪽으로 그 저울추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적어도 상당한 논리적인 논쟁이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유죄 취지가 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패널로 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는데 설마 5선이나 된 안민석 의원이 그쪽에 가서 직접 확인했다는데 그걸 또 전혀 안 믿을 수 없어서 저희들도 그게 상당 부분은 그래도 사실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에 나가서 또 안 의원의 발언을 또 그 주장을 인용해 갖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안 의원은 뭐 독일 검찰을 만났다는데 그런 것도 없고 무슨 외국의 방산업체들 자기들이 다 찾아가서 뭐 확인했다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는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을 방문하고 독일을 이제 왕래한 부분은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전혀 개입이 안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형식을 갖췄지만 내실은 굉장히 속빈 강정이다. 이런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속빈 강정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이 성과 보고를 하려니 정말 어떤 팩트 체크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유추한 걸 과대 포장을 해서 바로 그냥 유튜브나 라디오나 또 TV 같은 데서 마치 진실인 양 이걸 호도를 함으로 해서 사실 이제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관여하지도 않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었죠. 정말 최순실 씨 나쁜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엄청나게 취한 정말로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 인식을 줘버린 거죠.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이 명예를 손상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이 경제적 손실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안 의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민사소송도 같이 제기를 한 모양이에요. 대개 명예훼손하면 민사와 형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민사소송에서는 1심에서 공적인 연장선상에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갖고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을 한 점을 참작해달라. 제가 그 1심 이 판결문을 보지를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또 그런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부분은 변호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민사 1심 재판은. 뭐 경제적 그런 손실은 없었다는 측면인 것 같죠. 아무래도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인 타격을 손해배상이 보통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요즘 2015년 2월달에 간통죄가 폐기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상간남 상간녀 내 와이프나 내 마이 허즈번드하고 바람 피우는 상대방 여성이나 또 내 와이프하고 바람 피우는 상대방 남성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이자료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게 정신적인 이자료예요. 경제적인 손해배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안민석 의원 변호인 쪽에서 주장하는 1심의 민사소송 이게 승소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형사사건하고 민사사건은 별개입니다. 하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정신적인 위자료상의 경제적인 문제를 플러스 알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면 이게 뒤집힐 수가 있어요. 야,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형사사건이 유죄가 난다고 하면 1심의 민사재판은 아무 의미가 없는 2심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은 약간 결이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민석 의원 하면은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른바 장자연 사건 때 윤주호 씨를 나중에 사기꾼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인이라고 추겨 세워가지고 그렇게 또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윤주호는 캐나다로 도망가가지고 도주해 갖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뭐 참고인 중지나 기소 중지 형태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윤지호 씨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제 SNS 활동을 하면서 뭐 본인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민석 의원은 이 윤지호 씨 사건, 사실 장자연 사건에도 굉장한 어떤 이 소위 말하면 너무 허구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그 개념 있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 어쨌든 안민석 의원은 그 어떤 팩트 체크하는 얘기를 주로 좀 해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사고력에 의한 어떤 침소봉대 형태의 얘기를 좀 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 최순실 씨 이 사건에서도 아마 정통망법에 유죄가 만약에 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또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 의원이 지난 4.10 총선에서는 6선이 되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마는 탈락이 됐어요. 컷오프가. 그런데 아마 이러한 본인이 뭐 이런 최순실 사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형태 이 윤지호 사건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높이에는 너무 안 맞았지 않습니까? 신뢰감을 또 어떻게 잃어버리는.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5선까지 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도 이제 떨어지다기보다는 아예 출마도 못하고 거기다가 소송까지 당해서 우리 흔한 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화불단행이다 뭐 그런 건가요? 지금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역에서 이제 5선 국회의원을 했지만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도 이제 피로도가 높은 사람으로도 일부 알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6선을 향한 고지, 본인은 굉장히 그 컷오프 되지 않고 공천을 받을 거로 아마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친명으로 자체를 하면서 열심히 또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러브콜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호위무사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공천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플러스 되는 요인이 없고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회에서 이제 배제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안민석 의원 이런 어떤 설화에 자꾸 휩싸이면서 이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제 5월 29일부로 국회의원 그만두시면 지역에서 봉사도 하시고 좀 진실된 팩트에 입각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5선까지 했으니까 이제 금배지 차고 거들먹 거렸다 하면은 이제 금배지 내려놓고 지역에서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나요? 그렇게 해서 혹여 아직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나중에 오산 그 지자체라든가 뭐 2년 후에 또 지자체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학 총장이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는 게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에서 뭐 오산시장이나 지자체 출마를 해서 정말 내가 5선 하는 동안 이 오산 지역 구민들에게 헌신 봉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보훈을 내가 한번 갚아드리겠다 하는 이런 어떤 멋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오산 시민이 또 한번 지자체장으로 뽑아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5선 정치인을 했으니까 뭐 책도 좀 쓰시고 그동안 반성하는 의미로 이런 어떤 안 좋은 설화에 내 몰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도 좀 하시고 2년 후에 지자체상 오산시장 같은 거 나가셔서 정말 그 오산 시민을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분이 뭐 봉사한다기보다는 오산시장에 반드시 나가서 또
권력을 좀 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정치나 않을까. 권력은 그런 마약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동안 행태를 볼 때는 반드시 출마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도 예, 틀린 저도 말은 아닐 것 출마할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